그래서 이 서울대 친구가 그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무조건 또 생각해보면 얘가 뭐 노는데 빠지는 애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도 잘하고 결국 성취도 잘 나왔고 어머니가 이런 원칙을 잡아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책 꺼내서 보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이 외부의 도움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책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읽어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책 읽어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그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일단 글 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긴 글을 읽는 힘도 생기고 어려운 어휘가 섞여 있는 그런 글을 읽는 힘도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 첫 문해력 신문의 저자이신 이다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초등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하루 한 장 키즈 신문이라는 어린이 신문 만드는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똑똑 지미쌤이란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직에 13년 동안 있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담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구는 정말 똘똘하고 예쁜 여학생이었거든요. 항상 수업 시작 종이 딱 울리면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수업 시간 40분 내내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글씨도 이게 1학년 글씨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쓰고 또 발표하라고 시키면 이렇게 손드는 게 아니고 귀랑 팔이랑 탁 붙여가지고 착 들어요. 그게 항상 쳐다보게 되는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갑자기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면은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와요. 그래서 1교시에도 그러고 2교시에도 3교시에도 4교시에도 계속 수업 중에 나가니까 이상해서 무슨 일 있냐, 몸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화장실 급해서 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엄마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아이도 엄마도 굉장히 완벽주의가 있구나. 얘는 마음속에 진짜 완벽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하는 내내 정말 참여는 잘했지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매일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애쓰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딴에는 이제 숨쉴 구멍을 찾아서 화장실로 갔던 거예요. 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한 5분, 10분은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쉬다가 오고 다시 앉아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힘들면 가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이랑 마찬가지로 아이가 학교 생활 너무 잘하길 바라고 또 선생님한테 사랑받기 원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길 바라고 이런 평범한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가정교육 정말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예의범절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규칙 진짜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는 내내 제가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됐던 말이 남 부끄럽지 않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또 어딜 내놔도 남들에게 사랑받도록 이런 말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너무 잘하고 있다.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애다. 사실 이런 성향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라는 말보다 좀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아이의 성취를 쫙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덧붙였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40분 동안 모든 시간을 밀도 있게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인도 힘들어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실패가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코 아이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는 완벽한 걸 보여주려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 거 배우고 모르는 거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 곳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이가 못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런 마음으로 등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을 연습을 시켰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거 10번씩 말하자 이런 식으로 점점 긴장이 풀리고 화장실 안 가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그 경직돼 있던 친구가 막 짝이랑 장난도 치고 훨씬 더 자기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하니까 훨씬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적도 좋고 아이 마음도 건강하게 큰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자가 있거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얘는 진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친구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학교도 서울대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군대 간다 이러면 젊은 청년들한테는 좀 시련이잖아요. 피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한데 얘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선생님 저는 군대에 있는 시간도 저한테 도움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자지만 너무 배울 점도 많고 진짜 멋있게 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얘는 진짜 멋있게 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어른 됐을 때 너무 기대돼. 어른으로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뭔가 네네.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울대 친구가 그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무조건 숙제랑 하루치 공부를 다 해야 놀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강하게 세워주셔가지고 자기는 너무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싶어서 그렇죠.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등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가 뭐 노는데 빠지는 애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도 잘하고 결국 성취도 잘 나왔고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이런 원칙을 잡아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루틴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떤 날은 뭐 아침에 했다가 어떤 날은 점심에 했다가 이런 게 아니고 딱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까 그 친구처럼 아침에 계속 한다든지 학교 마치고 한다든지 잠자기 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루틴에 맞춰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부모님들이랑 상담 기간에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 오시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점은 진짜 좋고 또 이런 점은 좀 부족해서 도와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점을 어머니들이 딱 들었을 때 어렵잖아요. 반응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낙담하시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이렇게 일단 한숨부터 딱 내쉬면서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은 아직은 이라는 관점으로 딱 아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 본받고 싶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아이가 연산 속도가 좀 느려서 이거 연습 좀만 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아직은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랑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지금 모습으로 딱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보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읽기 능력이 좋았어요. 읽기 능력?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딱 잡혀 있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주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본인이 책 좋아하셔가지고 애 옆에서 계속 책을 봤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부모님이 계속 책을 읽어주셨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책이 막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따분한 게 아니라 재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시켜도 그냥 애들이 꺼내서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거, 부모님이 모델이 돼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학부모 상담 기간에 오면 이 친구 막 칭찬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책 너무 잘 보고 진짜 기특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제가 책 좋아해서 애랑 도서관도 자주 가고 서점도 자주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독서 교육에서 이 모델링이랑 애들 독서 생활이랑 진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기 능력 아이들한테 키워주고 싶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딱 가르쳐 보면 아이들한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요? 읽기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읽기 능력이 좋으니까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읽기 능력이 더 좋아져서 또 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더 좋아지겠죠? 그럼 읽기 능력 더 좋아져서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읽기 능력이 없는 친구는 네. 읽기 능력이 없으니까 책을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데 책을 계속 안 읽으니까 더 낮아지고 낮아졌으니까 더 읽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기의 마태 효과라고 하거든요. 읽기의 마태 효과요? 그게 뭐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런 구절에서 이제 따와서 이게 아이들의 읽기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읽기의 마태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있는 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진짜 괜찮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효과도 좋다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소리내서 읽어주기. 이거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저희 아들이랑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읽기 유창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읽기 유창성이 좋아지니까 읽기는 자동화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요? 보통 읽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글자를 보고 그 소리값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가든 패밀리라는 글자가 있으면 가든 패밀리 소리를 떠올리고 아 가든 패밀리라는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값을 떠올리는 그냥 자동화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기 연습을 많이 하면. 소리 내서 안 읽으면 교과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진짜 떠듬 읽고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 정도로 천천히 읽고 하나 다 읽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친구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읽는데 다 쓰니까. 근데 소리 내서 읽기 연습하면 그런 거에 자동화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하는 거에만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소리 내서 읽기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좋긴 한데 좀 더 효율적인 걸 제일 처음은 유창한 어른이 정해진 텍스트를 소리 내서 읽어줘요. 또박또박. 그럼 애들은 그걸 눈으로 쭉 따라 읽어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어른이 한 문장 읽어주고 아이가 따라서 그걸 한 문장 읽고 또 어른이 읽어주고 아이가 한 문장 따라 읽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혼자서 소리 내서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를 3번을 반복해서 읽는 걸 매일매일 연습하면 진짜 읽기 유창성 좋아지거든요. 이제 2번째는 책 읽어주기예요. 이제 애들이 처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책 꺼내서 보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이 외부의 도움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책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읽어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책 읽어줄 때 아이들은 그냥 멍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네 하고 연역적인 추론을 하고 이거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하고 귀납적인 추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인지 발달이 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 구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학생 때 배웠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단, 결말 이거 다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습득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적극 추천하는 게 신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수업에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고 저희 아이랑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 이유가 아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네. 그리고 뉴스 이야기, 신문 이야기 이런 거 아는 친구를 어째 똑똑한 애다 인정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런 마음을 재료로 삼아서 애들이랑 신문 활용 수업을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일단 글 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긴 글을 읽는 힘도 생기고 어려운 어휘가 섞여 있는 그런 글을 읽는 힘도 생기더라고요. 신문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구독해보니까 몇 번 하고 안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구독해놓고 이거 읽어 하고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 수준이랑 흥미에 맞는 기사를 좀 골라서 아이한테 이거 읽어봐 하고 주면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신문 기사를 되게 꼼꼼하게 고르거든요. 일단은 사진이 있는 걸 먼저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 사진 있으면 한번 보거든요. 모든 학습에는 동기유발이 있잖아요. 근데 신문 읽기 할 때 사진이 동기유발 장치인 거예요. 2번째는 수준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수준에 맞는지 모르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글이라는 건 딱 읽어봤을 때 한 80% 정도는 알고 있는 어휘로 이루어진 거. 그게 아이 수준에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자연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그래서 예예. 이제 동물이 나오는 기사를 사진부터 보여주면 뭐야 하고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럼 같이 읽어봐요. 네. 최근에 읽었던 기사는 태국의 한 도시에 원숭이들이 다 점령했다. 네. 이런 기사를 같이 한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같이 학습을 해보고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이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기사를 바탕으로 막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꺼내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쓰기 연습도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맞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쓰기 실력이 늘까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쓰기거든요. 하라고 네네. 하면은 막막해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좀 쉽게 재미있게 좀 접근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석봉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불 끄고 엄마는 떡 맞아요, 썰고 맞아요. 한석봉은 이제 글 쓰고 그걸 직접 이제 기사를 읽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재밌겠다. 네. 정말로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쓰기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잖아요. 이렇게 재미있게 접근을 하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린 친구들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재미있게 접근해야 부담이 없어요. 글쓰기에 대한 허들이 여기 있던 게 확 낮아져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단어 넣은 문장도 써보고 여러 가지로 변주를 줄 수 있어요. 와. 제가 신문으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된 거를 되게 재미있게 관찰을 했었는데요. 저희 반 학생 중에서 5학년 학생이었는데 진짜 책이랑 거리가 먼 친구가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수업하다가 향수병에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향수를 많이 뿌려가지고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문해력이 좀 낮았던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랑 계속 반복해서 신문으로 활용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친구의 실력이 확 늘어난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또 흐뭇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아이들이랑 기사를 읽고 나면 너희 마음에 드는 거 단어 3개씩 수집해봐. 제가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며칠 반복하면 단어가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그쵸. 그 단어들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주변 친구랑 단어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이 친구한테 피난민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나 동안 싫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 피난민 줄 테니까 너 그거 줄래?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와, 너 피난민을 거부하냐? 하면서 피난민에 대한 단어를 막 설명하고 피난민을 왜 받아줘야 되는지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단어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해하고 있는지가 전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은 일상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신문 활용하고 그걸로 대화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해 볼 기회를 가지니까 문해력도 늘어나고 어휘력도 진짜 자기 거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이 키워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키워드 하나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아이들한테 뭐 시키고 하면은 좀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우리 기대만큼 좀 잘 못하잖아요. 네. 야, 우리 애는 이거 못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은 절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만 딱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너무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부족해 보이고 해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못하는 거니까 꾸준히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아이도 부족한 게 나중에는 능숙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초등 첫 문해력 신문 이다희 선생님의 도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